요양보호사TV 이기론입니다. 오늘의 요양보호사 뉴스. 인천 모 요양원에서 유통기한이 넘긴 음식, 요양원장 집에서 먹다 남긴 음식 제공으로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서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4월 말 부평구 소재 모 요양원에 이 같은 내용의 노인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요양원은 지난해 말에도 입소자 신변 처리 등 여러가지 문제로 현장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부평구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인천 서부 노인전문기관이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같은 달 25일 구청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요양원 측이 조사를 거부해 강제 조사권이 없어 요양원 협재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전문기관은 부평구에 해당 요양원의 자료 제출 등 행정조치를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폐업 신청 중이라며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으나 폐업해 없어지더라도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는 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평구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 재가요양보호사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요양기관장이 요양급여를 수령했다면 이를 한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4월 30일 재가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모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장이 진 거죠. 이 시장은 건보공단의 지원을 받아 요양센터의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요양급여 비용 청구 내역에 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재가요양보호사 지씨가 본래 수급자들의 자택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전자관리 시스템 태그카드를 말하죠. 자신의 차량 내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해당 수급자에게 제공된 실제 요양급여 시간과 달리 요양급여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일수 늘리기, 횟수 늘리기, 서비스 시간 늘리기,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 위반, 방문모욕 시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 부당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그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787만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원장은 이 사건 부정행위자는 지씨 개인 일탈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현지 조사가 드러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었다며, 본인 역시 지씨에게 속아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기요양 비용 청구 수령하게 됐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요양기관의 개설, 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급여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그 개설 운영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수령 요양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방문요양과
방문 모욕을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 1 내지 2인이 수급자 전원을 방문하였다며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의 청구, 수령을 해왔고 수급자 중 일부에 대하여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며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가산금까지 청구 수령하여 왔던 바 사회복지사 및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하여 온 원고에게는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원고가 그 임무에 적절하게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인 G씨의 업무 수행,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바 원고가 약 17개월간 지속된 이 사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 자체로 G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된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 수령한 데 원고에게 규칙 사유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요양보호사가 부당 청구했는데 그 제가 요양보호시설이 그 부당 청구한 돈을 다 토해내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요양보호사 뉴스 끝. 다음은 요양보호사 밴드에 올라온 숙님의 질문입니다. 구인시설 요양보호사로 8개월 2주 근무하고 5월 30일까지만 하라는 원장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원장은 재가센터 운영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직을 요구하고 실업급여는 타라고 한답니다. 휴게시간은 야간 6시간 혼자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맞나요? 답변입니다. 첫째,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님이 거부하면 되고요. 거듭 요구하면 그때는 화를 내세요. 사직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사직 안 한다고 얘기했으니 나를 퇴직시키려면 해고하세요. 둘째,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타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비자발적 근로자 퇴직에 대해서 내가 낸 고용보험에서 내가 신청해서 내가 탑니다. 신경 끄세요. 셋째, 휴게시간 6시간으로 되어 있는 님의 경우 혼자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가산수당 1.5배로 약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체불임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응징, 있기 없기. 있기, 님은 사표 내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든 해고를 하든 남아있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하게 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 및 퇴직금을 안 주려고 약 360만원 상당을 떼먹으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조에서는 노무사와 행정사 업무 협약을 해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당장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받은 돈에서 10%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가 이렇게 저렇게 경비나는 것은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 필수노동법 근기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1항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취업목적 거주 변경에는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자, 이 귀향여비 지급한다는 건 이건 뭐 몇 푼 되는 것도 아니고 버리세요. 또 근로조건 위반, 위에 그 숙님 근로계약이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런데 3개월 전에 폐업합니다.
그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여기 보면 근로조건 위반이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변호사나 노무사가 국선 완전 공짜 국선 노무사를 선임해 줄 수 있죠. 사표 내면 안 돼요. 요양보호사 필수노동법 끝. 여기까지. 댓글, 구독, 좋아요, 설정 꼭 누르기. 있기 없기. 있기. 요양보호사 뉴스 이기론입니다. 안녕히 계세요.